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에게는 맞서야 하는 질병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수만 마리 닭과 오리가 산채로 묻히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작년 초에는 홍콩에서 시작해 불과 일주일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전염병 사스가 온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에이즈 환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백신을 미처 개발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의 출현이 급증하고 있다. 인류에게 새로운 전염병 시대가 다시 도래했는가? 인류는 이 많은 신종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켜갈 것인가?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20평 남짓한 이 아파트가 5살 원경이에게는 유일한 세상이다. 원경이는 이 아파트 안에서 엄마랑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낸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원경이가 외출하는 날. 5살 원경이는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원경이는 선천적으로 불완전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 예쁘게 인사 좀 해봐. 어른 만났으면. 나도 딱.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란 어머니로부터 누구나 물려받는 면역 체계를 제대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병이다. 때문에 조그만 감염에도 쉽게 병이 올 수 있다. 원경이는 요즘 들어 기침이 심해지고 배가 나오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 배도 아프다 그러고 기침 심하게 하다 토하기도 하고 지금 얼굴도 많이 붓고 눈곱만 끼고 귀도 지금 자꾸 볼륨 소리를 크게 하고 안 들린다 그러거든요. 귀 감기를 너무 많이 와서 좀 귀가 좀 안 좋아진 것도 같고 오늘 가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상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한 번 가기 위해서도 원경이에게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 나가봐갖고 네가 많이 안 추면 벗어. 왜지? 요즘같이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외출을 할 때면 원경이는 중무장을 해야만 한다. 자칫 감기라도 걸리면 원경이에게는 위험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 나라. 장갑 끼고 가. 이리 와. 그래서 원경이는 병원 가는 일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집을 나서는 일이 없다. 원경이의 면역 체계로서는 약한 감기 바이러스도 이겨내기 힘든 상태다. 한 번 외출에 엄마가 이만큼 신경을 쓰는 이유도 바로 감염의 위험성 때문이다. 나온 건 눈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지. 자, 조심. 최근 들어 원경이는 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조심. 안 들려? 진짜 아플 때요. 근데 아프다고 막 떼쓰고 막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되는데 걔 혼자 우니까. 그러니까 얘는 울면은 진짜 아픈 거고 아니면은 괜찮은 거거든. 근데 요새는 좀 이렇게 툭 하면 좀 몸이 안 좋은가 봐. 그만큼 혼자서 이렇게 눈물 이렇게 막 흘리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원경이는 한 달에 한 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면역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 인사하고 예쁘게. 오랜 시간을 때려. 약해진 면역도 면역이지만 원경이는 최근 들어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있다.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에게 제일 찾아오기 쉬운 병이 바로 기관지 관련 질병들이다. 폐렴 생겼구나. 염려했던 대로 원경에게서는 폐렴 증상이 발견됐다. 엄마는 폐렴보다 요즘 들어 안 좋아진 청력이 더 걱정이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며칠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에는 한 10이나 11로 볼륨을 해도 잘 들었거든요, 멀리서. 근데 요즘에는 17, 18을 해놓고 해도 이렇게 스피커 옆에 가서 귀를 대고 듣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음악 소리는 들리는데 말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원경이의 면역 체계는 병균과 맞서 싸울 제대로 된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폐렴 증세도 그래서 나타난 것이다. 물설사도 했고요, 피하고 섞어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경이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럴 때 세균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호흡기와 연결돼 있는 폐다. 폐렴이 계속 반복되면 폐가 망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폐렴에 의한 폐부전증까지 올 수가 있다. 세균성 폐렴과 더불어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가 걸리기 쉬운 병이
장출혈이다. 면역이 약해진 틈을 타 세균이 어디로 침입하느냐에 따라 발병하는 것도 달라진다.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들의 그 공통된 사항입니다만은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죽이지 못하고 균이 들어온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흔하게는 폐에 균이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 다음으로는 간에 침범을 해서 간에다가 고름주머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제일 흔하고 그 외에도 골수염이라든가 또는 뇌 농양이 생긴다든가 또는 임파선 농양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들이 흔히들 일어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치료를 받던 원경이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 응급실을 찾았다. 원경이 오늘 입원하래. 원경에게 입원 처방이 내려졌다. 5살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줄곧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던 원경에게 병원은 집만큼 친숙한 곳이다. 원경이는 입원하면서부터 짐을 챙기는 것, 병원에서 나온 밥을 먹는 것까지 모두 혼자 힘으로 척척 해낸다. 원경이가 어린 나이에 이런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은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켜줄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다. 도대체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원경이는 이들 중 어떤 것들이 결핍돼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것일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면역 체계를 물려받는다. 신생아들은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항체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인간이 성장하게 되면서 면역 체계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타고난 체질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된다. 같은 병균에 노출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면역력의 차이 때문이다. 면역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상태와 더불어 자라면서부터는 예방접종과 질병을 통해 얻은 후천성 면역의 영향이다. 면역이란 한마디로 우리 몸이 외부의 병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다. 인간의 면역 기능은 백혈구 안의 면역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세균을 공격하는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 병균의 정보를 B세포에게 전해주는 T세포,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하게 되면 이 면역세포들은 각각의 역할로 병균과 맞서 싸우게 된다. 이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세포와 NK세포다. 수지상세포와 NK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세포에게 전달한다. T세포는 그것을 다시 B세포에게 전달하고 B세포는 T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 면역체계가 망가지게 되는 원인에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다. 네, 그 선천적인 그런 원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면역반응 담당하는 어떤 유전자들 많은데 그 유전자 중에서 특정 부위에 돌연변이 생겨가지고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에는 이 면역 반응이 좀 파괴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후천적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차원보다는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물을 먹었거나 혹은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감염됐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사성 물질을 쬐가지고 그 결과 면역 반응이 약화돼서 혹은 변화돼서 생기는 그런 면역 반응 깨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경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경우다. 때문에 원경이는 한 달에 한 번 면역세포가 들어있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번같이 폐렴 증상이 보일 때 원경이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항생제 치료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입원해서 면역주사로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원경이가 면역주사를 통해 얻는 것은 면역기관이 만들어내는 항체 중 하나인 IgG라는 것이다.
원경의 경우 면역기관에서 항체 일부만 만들어내고 나머지 항체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병 끝나면 너무 길죠? 1시간이 안 돼 그러면. 30분 정도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가 항체를 만들어낼 때는 보통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IgM에서부터 IgG, IgA 순으로 5단계를 거치는 반면 원경의 경우 IgM만 계속 만들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한 IgG 면역 세포를 외부에서 넣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질환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싸워줘야 하고, 또한 그 알러지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 체계의 그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즉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질환이고, 또 뭐 관절염 등을 위시한 여러 가지 또 인체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면역 체계가 관여하지 않는 질환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인체 질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원자력 병원. 올해 26살인 강민 씨는 대장암이 의심돼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 조금 더 좀 찍어주라고 하세요. 지금 주사 놔야 되니까. 강민 씨는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몸무게가 급격히 늘었다 다시 빠지는 증상들을 겪어왔다. 근데 변비가 심한 데다가 술도 한번 되게 마시고 2년 전에 운동하고 이럴 때는 14kg, 지금 한 10kg 쪘다가 또 한 3, 4kg 빠졌다가 또 한 2, 3kg 쪘다가 그런 피부 이러시는 그러다 또 공사 이렇게 받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또 2, 3kg 앞으로 또 빠지고 몸무게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해 먼저 내시경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내시경 검사 결과 강민 씨는 대장 내경이 좁아져 있는 데다 장 점막도 오돌도돌하게 염증이 생긴 상태였다. 강민 씨 같은 증상의 경우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뭐 대장암의 가능성도 있겠고 아니면 만성 염증성 장질환 또는 이제 대장염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장 내시경만으로는 강민 씨의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술을 통해 문제가 있는 대장 조직을 꺼내 조직 검사를 해야만 정확한 병명이 나올 수 있다. 수술에 들어간 결과 다행히 강민 씨는 대장암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강민 씨의 경우 직장과 직장이 붙어있는 상태였고 염증으로 대장 안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이런 만성 장질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염증이나 결핵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장질환 희귀병인 크론병의 가능성도 제외시킬 수 없다. 말단 폐장, 그러니까 소장의 끝부분하고 직장하고 염증으로 서로 달라붙어 있었고 또 소장의 끝부분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이렇게 좁아진 양상으로 보아서는 결핵성 장염에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인 크론이라는 병도 있는데 그런 거와도 이제 감별을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강민 씨는 면역 체계 이상에 의한 크론병으로 밝혀졌다.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데는 우리 몸의 면역학적 기전의 이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우리 몸의 장에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이 통과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침범을 하게 되면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몸의 장 점막은 면역 체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에서는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한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장 점막의 염증이 더 심화되고 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어린이병원. 이곳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소아 류마티즘 환자들의 외래 진료가 있다. 소아 류마티즘 증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6주 이상 관절염 증세를 보이면 소아 관절염으로 볼 수 있고, 또 피부와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병인 피부근염. 류마티스 질환이 하나죠. 앉아보자. 성렬이 앉아보자. 안 돼. 이 피부 밑에 가서 칼슘이 이렇게 석회가 고여갖고 이게 지금 석회가 나오는 거죠. 이게 흘러서 구멍 뚫고서는 이렇게. 그리고 칼슘이 근육과 인대 사이에 고이면 근육 사용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다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된다. 올해 17살인 이 환자는 근육이 점점 굳어가 몸 전체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있다. 입 근육도 굳어지기 시작해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시 관악구. 이 환자의 병명은 루푸스로, 루푸스란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로 착각하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병이다. 면역 체계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항응고제를 써갖고 출혈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조금만 다쳐도 이렇게 피멍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런 소아 류마티즘의 경우 아직 뚜렷한 치료약이 없다. 너무 힘들죠, 뭐. 본인이 견디기에 너무 힘든 거죠, 뭐. 일단은 움직임이 별로 항상 통증이 오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죠, 뭐. 소아 류마티즘 환자 중에서 환자가 제일 많은 질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소아 류마티즘 환자는 지난 10년 사이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반응이 그 밖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일 때 그런 질환을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질환은 면역 반응이 밖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경우를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흔히들 다른 말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 40대 이후에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류마티즘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소아에서의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은 현재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년 전하고 직검하고 급격한 그 생활 환경의 변화가 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에 의해서도 이 병이 발생은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감염보다는 그 생활 환경에 의해서 그 발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에 위치한 한 피부과.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저기 피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간지럽거나 조금 잠을 못 자거나 하면은 좀 많이 이렇게 간지럽고 붉어지거나 좀 그렇거든요. 네,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이 피부과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근래 들어 부쩍 늘어났다. 지금 색소 침착이 돼 있는 상태고. 아토피성 피부염은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고 심해지면 진물이 나거나 피부가 가죽처럼 두꺼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좀 심한데. 이렇게 목이나 이렇게 팔, 뭐 다 이렇게 접히는 부위가 조금 심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이 환자의 경우 겨울만 되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재발하고 있다. 보기에는 단순한 피부염이지만 아토피성 피부염 역시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 이상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질병이다. 우선은 환경이 바뀔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환경이 바뀔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또 대처를 할까?
제가 만약에 놀러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저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서 가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 환경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그 미리미리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은 부모에서 아이에게로 유전되기도 한다. 그러면 그런 건 나중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증상이 있거나 조금씩 이 어린아이 환자의 경우 피부가 가려운 곳을 자꾸 긁어서 배에 각질이 일어난 상태다. 이렇게 자꾸 긁거나 피부에 손을 대게 되면 피부가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태선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몸 많이 가려워하겠어요? 응? 상당히 심한데 목 같은 데도 지금 보면 여기도 손을 많이 대서 피부가 좀 두꺼워져 있고 조금만 숙여볼까? 아토피성 피부염 역시 그 발병 원인이 면역 조절 기능 이상에 있다. 아토피 질환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유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에서 아토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는 체질적으로 어떤 알러지 체질이 있는 경우에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면역 이상, 즉 면역 조절 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고 이런 보고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인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사이 우리 생활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어 왔다. 도시화와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은 점점 더 오염돼 갔고 오염되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질환들 역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거 환경뿐 아니라 식습관도 같이 바뀌었다.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이 유행하면서 우리 몸이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몸 안의 면역력 역시 변화가 일어났다. 환경오염과 인스턴트 식품 남용. 현대인의 면역력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을까? 제작진은 현대인의 면역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나이, 성별, 직업별로 실험군을 나누어 면역력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면역력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스스로 체크해보는 자가 면역력 테스트와 몸 안의 면역 비율을 알아보는 혈액 검사가 그것이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테스트를 통해 스스로의 면역력이 점차 저하돼 간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단은 좀 일어나기 힘들고 그리고 술을 이제 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보다는 나이가 어렸을 때보다는 좀 많이 못 마신다는 거. 그럴 때 어떤 걸 느끼신가요? 술이 늦게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취가 오래 간다는 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막 늦게까지 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처진 것 같아요. 다음은 혈액 검사를 통해 면역력을 알아보기로 했다. 면역력 검사는 혈액 안의 T세포와 NK세포의 비율을 검사하는 것이다. T세포와 NK세포 모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입했을 경우 이들을 물리치는 살균 면역세포들이다. 보통 우리 혈액 안의 면역세포의 비율은 10에서 20% 정도다. 이 면역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숫자와 활동성, 그리고 활성화된 세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면역력이 좌우된다. 면역세포의 비율과 활성도를 검사할 수 있는 한 대학병원. 제작진은 면역 전문 클리닉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한 뒤 이들의 혈액을 분리해 면역세포의 비율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20cc 정도를 뽑아서 보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NK세포의 수가 450만 개인데 비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 그 수가 4분의 1인 100만 개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혈액 내 면역세포의 수와 비율이 면역력을 결정짓는 것이다. 세포의 수와 빈도가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면역력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 검사 이틀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면역력 검사를 받았던 10명은 나이와 성별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 면역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포의 활성도부터 면역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10명의 실험자들의 면역력 검사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면역력 지수는 10에서 20의 정상 수준이다. 30대 초반의 두 사람이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왔다. NK세포의 활성도 역시 면역력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암 환자의 경우 활성도가 건강한 사람의 7분의 1 정도의 수준이다. 면역력이 특히 낮게 나온 두 사람을 보면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예, 이 낮고 높은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 유전적인 거,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다른 질병이나 그런 거에 노출되신 분이 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가 잘 걸리거나,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술 같은 걸 많이 드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 또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 그런 경우에 면역세포, NK 면역세포 자체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면역세포들. 암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 면역세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초기 암 환자의 경우 면역력을 높여주면 조기에 스스로 암을 치료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면역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의 신장암 병동. 올해 46살인 최경희 씨. 경희 씨는 재작년 신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신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여. 항암 치료는 치료를 받는 환자나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하고 있다.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사를 잘 못합니다. 구역질이 나고 식사를 못하고 이제 그동이 조금 불편하고 약이 이제 독해 놓으니까 피부 이런 데 좀 얼굴 색깔하고 좀 검게 이제 변하고 그런 게 이제 고통스럽죠. 경희 씨는 암 선고를 받은 뒤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석 달 뒤 CT 검사에서 수술한 자리에 암세포가 재발했고 콩알만한 암세포가 폐로 전이된 것이 발견됐다. 경희 씨의 신장에서 발견된 암세포의 크기는 5cm 정도. 이 정도 크기면 신장암 말기에 가깝다. 경희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항암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서 백혈구 수치도 덩달아 떨어졌고 부작용도 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허리나 복부 쪽으로 통증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항암 치료의 가장 힘든 점 중 하나가 바로 부작용이다. 아이고 말도 못하지요. 머리가 빠지고 머리를 빗으면 한 움큼씩 빠져요. 그거 보면은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그렇지. 눈물이 푹 쏟아지고 그래. 그래 이제 우리 영화나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머리를 막 깎기도 하고 빠지는 건 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야말로 참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내 이야기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지. 일본에서는 대안치료나 첨단 암치료로서의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일본인들에게 면역은 무엇보다 커다란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장수촌을 중심으로 면역력 증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장수인들의 면역 체계를 살펴 저항력 증강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唾液を分析して免疫力が高いかどうかということは最近やりだした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長生き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それだけ病気に対するやっぱり抵抗力が非常に強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から、感染症にしてもそうだし、その他の面でもやはり高い免疫力を維持している人だと思っております。ただ最近はもう都市化がどんどん進んでいき、あるいはまた企業内でのいろんなこのね、競争というのが進んでいきますと、もう人間関係の圧力から免疫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ものもいろいろ問題に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
このストレスをどううまくこれから乗り切るかということが結局免疫力の強さにもかかって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よ。はい。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면역력 증강에 관한 제품이나 건강 보조식품들에 대한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또 온천욕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각종 원소들이 함유된 온천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면역력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면역력 증강 원소들이 함유된 제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그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게르마늄. 지난 10월에는 국내 면역학자들을 중심으로 게르마늄 연구 발표회가 열렸다. 이런 결과에 있어서 기존에 이런 어떤 그 암세포라든지 그다음에 이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인간에 해결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는 주로 게르마늄의 면역력 증강에 관한 실험 결과와 게르마늄이 함유된 제품들의 효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최근 들어 게르마늄이 주목받고 있는 까닭은 바로 면역력 때문이다. 근래 게르마늄의 효능에 대해 나온 논문들 중 대부분이 항암 치료나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의 면역력 증강에 대한 효과들을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게르마늄은 주로 건강식품 쪽으로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대학과 연계해 게르마늄의 성능을 실험 중인 한 생명과학 벤처기업. 이곳에서는 게르마늄을 이용해 독성 의존과 효능 평가를 하고 있다. 독성 평가란 건강식품에서 주요 실험 항목인 당에 대량 투여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게르마늄을 투여한 쥐에서는 독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쥐 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게르마늄을 투여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항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게르마늄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뜻이다. 이제 면역에 관한 거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살해 세포의 그 어떤 활성을 촉진시키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대식세포, 이물질이나 이런 암세포나 이런 걸 잡아먹는 이런 그 대식세포의 기능이 아주 활성화되는 걸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동물에 있는 암을 이식했을 때 암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면역력 증강 약품을 개발 중인 한 제약회사. 이 제약회사 연구실 역시 게르마늄을 이용한 제품 개발 연구가 한창이다. 이 회사에서 연구 중인 제품은 바이오 게르마늄을 이용한 것이다. 바이오 게르마늄이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된 게르마늄이다. 원소기호 32번인 게르마늄은 살아있는 동식물의 미량으로 존재하면서 생체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 게르마늄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에서는 이 바이오 게르마늄을 이용해 효모를 만들고 있다. 말 그대로 게르마늄을 직접 섭취하는 셈이다. 무기게르마늄은 그 독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복용할 수 없는 반면에 바이오 게르마늄은 생명과학 기술로 게르마늄과 게란티 미생물을 생합성시켜 안전하고 면역 효과를 높인 유기 게르마늄의 일종입니다. 게르마늄뿐 아니라 각종 건강 관련 제품이나 제약들이 인체의 면역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약물로서 직접적으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부작용 없는 면역 치료가 제4세대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면역 물질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어떤 물질의 개발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난 10년간 면역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해 본 결과 바이오 게르마늄이 면역력을 가장 강력하게 증진시켜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게르마늄을 활용한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현대인의 면역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가? 왜 세계는 지금 인간의 면역 체계에 주목하는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성인병과 희귀병. 그 앞에서 현대의학은 점점 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1세기 건강한 삶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요즘. 면역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천연 생약제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항암 기능성 식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서 이르면 이달 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조용호 기자가 전합니다. 항암과 암치료 부작용이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식품입니다. 해모힘과 해바톤으로 이름 지어진 이들 식품은 생체 손상을 막고 소혈과 면역 증진, 생체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쥐에게 암세포를 투여해봤습니다. 암세포가 계속 전이되는 왼쪽 쥐와는 달리 기능성 식품을 투여한 오른쪽 쥐에서는 암세포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 두 기능성 식품은 해바라기와 당귀 등 우리의 전통 한약재에서 그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생명공학과 방사선 기술로 천연생약제를 조합해 새로운 복합 물질을 만드는 방식을 썼습니다. 각각의 성분들을 분리를 해서 그것의 각각의 효능을 검증한 다음에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다시 그 성분들을 재구성한 겁니다. 종전의 천연생리 활성물질은 항암 효능에 한계가 있고 독성까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항암 기능성 식품은 여러 성분을 조합해 효능을 높이고 독성은 없앴습니다. 이들 항암 기능성 식품은 원자력 병원 등에서의 임상시험과 병행해 이번 달 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암 환자의 면역력을 탁월하게 높여주는 새로운 생약 복합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백혈구 회복을 높여주고 암치료 부작용도 크게 없애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생약을 섞어서 만든 해모임이란 생약물질입니다. 원자력 연구소는 천연생약제 30여 종을 집중 분석한 끝에 당귀와 천궁, 백작약 등을 재합성해 이 생약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생약제에는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조혈장애를 없애는 황산화물이 있는데 연구팀은 이 성분들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면역 증강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조다당 물질이 면역 조혈 기능을 증진시키고 항산화 물질은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의한 정상 조직 손상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원자력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새 생약물질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각각 12명에게 새 생약물질을 복용시켰더니 모두 회복 속도가 60% 정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 생약 복합제는 암 치료에 따른 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기력이 떨어져 문제가 됐지만 생약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의 80%가량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해모힘을 먹은 환자들은 전신 무력감이 많이 없어져서 더 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에 대한 2, 3차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오늘 MBN 메디컬 센터에서는 국내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면역 열풍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인 암중모색에서 국내 면역 연구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암. 현대의학의 3대 암 치료법은 외과적 수술과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하지만 말기암인 경우 암 완치는 고작 20%. 첨단 현대의학도 암을 불치병으로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대의학이 풀지 못하고 있는 불치병들, 그 해법을 면역력 강화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학연 협동의 면역 연구 개발은 경쟁력 있는 결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로 부작용 없는 면역 치료에 도전하는 우리 의료계의 변화. 오늘 암중모색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전문 연구기관인 이곳에서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첨단 기술력을 기본으로 암 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방사선 식품생명공학연구팀의 조성기 박사는 이런 연구를 이끌어가는 인물. 암 치료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해법을 얻기 위해 지난 5년간 수많은 생약제의 성분 분석부터 동물 실험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통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쓰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으로는 면역 조혈계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재생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혹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밥을 잘 못 먹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에서는 독성이 없는 식품 소재들을 이용해서 정상 조직을 보호하고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백작약, 청궁, 당기를 조합하고 그 추출물로부터 유효 성분을 분리해내고 그 유효 성분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신복합 조성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복합 조성물은 면역 조혈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고 방사선에 대한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효과들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이 세포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은 정상 세포를 방사선 쏘이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DNA가 이렇게 절단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실에서는 어떤 물질을 개발해서 물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DNA의 손상이 이 정도로 감소되는 그런 물질을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소장의 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방사선만 쪼이면은 그 재생 조직이 상당히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먼저 투여하고 방사선을 쪼이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혈 모세포에 대한 그 보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인데요. 방사선 조사했을 때 조혈 모세포가 살아남아서 재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 물질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조혈 모세포가 살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 정도로 증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 활성화를 통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이미 도출된 상황. 우리 고유의 생약제인 당귀 등을 이용해 기존의 한방 처방과는 차별화된 생약 복합물을 만들어냈다는 설명. 저희들이 개발한 이 복합 조성물이 암세포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제에 먼저 암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식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생쥐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정도에 다 죽게 되는데 이때 본 복합 조성물을 투여하면은 더 오랫동안 이렇게 생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복합 조성물이 암세포를 살해할 수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이렇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T세포의 활성을 이 정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대식세포의 암세포 살해능을 이 정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본 복합 조성물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줌으로써 암세포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과의 협력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능성 식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 1조 2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약 90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5년간 수십억 원의 자본을 투자했고 이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술이 상품화되면
해외 시장 개척은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상품군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앞으로 기능성 식품 시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퓰러하게 알려졌어요. 지속적인 산학연 협동으로 신물질을 개발해낼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신기술 연구가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 파는 데 전념하고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상품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개발하여 상품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좋은 제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을 보완해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전문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대학의 연구진들이 그 흐름의 중심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탄생시켜야만 하는데 면역 연구 등을 통해 부작용 없는 암 치료를 열어갈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